침구 자주 빨고 환기도 매일 열심히 하는데 왜 아침마다 또 코가 막히고 재채기하고 죽겠는 걸까요? 건조기를 돌려도 햇빛에 널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하진 않고요. 바쁘다 보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챙기긴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결국엔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 진짜 공감돼요. 근데 가끔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문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정체 바로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이었어요. 이 작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우리가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해도 흡입력이 약한 청소기나 필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더라고요. 결국 진짜 핵심은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그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집안의 공기 정말 안전할까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대요. 바로 진먼지 진드기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쓴 당신이 이제껏 참아온 그것 알레르기입니다 라는 책에 따르면 진먼지 진드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겐, 즉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래요. 25도씨, 습도 80%, 딱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실내 환경이 이 작은 진드기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드기들은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과 비듬을 먹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침대, 이불, 매트리스, 천소파, 옷, 카페트 같은 섬유 제품 속에 숨어 살고요. 특히 문제는 먼지 1mg당 진드기가 100마리 이상 있을 경우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런 수준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이에요. 근데 겨울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어요. 요즘 아파트나 빌라처럼 실내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진드기가 계속 번식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진드기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그들의 배설물과 시체거든요. 이것들이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크기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코와 목, 기관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죠.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증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럼 매일 열심히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열심히 청소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핵심은 못 건드린 채 겉만 깨끗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대로 된 방식의 청소입니다. 우선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60% 아래로 떨어지면 진드기의 번식 속도가 느려지고 40% 이하에서는 하루 안에 대부분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용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침구와 커버는 주 1회 이상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세탁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햇빛에 말려두는 게 좋고요. 햇빛이 어렵다면 고온 건조기라도 활용해보세요. 또 하나, 천 재질의 가구나 카페트, 커튼, 봉제 인형처럼 먼지가 쉽게 쌓이고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자주 세탁, 교체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아이들 인형 버렸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청소기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청소기로는 진드기 배설물처럼 아주 작은 미세 입자를 제대로 흡입하거나 걸러내질 못해요. 오히려 공기 중으로 다시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헤파 필터 H13 이상, 장착된 밀폐형 구조, 강한 흡입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청소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단순히 헤파 필터 있음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쓴 책에 따르면 제품 구조가 허술하면 아무리 고등급 필터를 써도 차단 효율이 50%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필터 주변의 틈, 본체의 조립구조, 흡입 경로 사이사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청소기 하나 고르는 것도 그저 예쁘고 편한 제품이 아니라 가족 건강을 생각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죠. 물걸레 청소나 고온 스팀 청소를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와 습도 조절에 둘 다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런 얘기들을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죠. 매일 청소하고 이불도 자주 세탁하는데 왜 또 뭔가 부족하다고 할까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자꾸 코를 훌쩍이고 밤에 잠 못 자고 눈 비비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선 진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아차! 내가 맘 놓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청소에 대해 생각이 달라졌어요. 청소는 그냥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의 호흡기를 지켜주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바꾸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이는 청소기 하나, 그리고 그걸 꾸준히 써주는 나의 작은 습관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간, 이제는 그 공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여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소라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떤 청소기를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흡입력 좋은 청소기를 골랐는지, 청소기 스펙 광고 말고 진짜 중요한 점은 뭘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청소,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실까요?